예, 안녕하십니까. 부자빠 부동산 연구소의 이철웅 소장입니다. 자, 날씨도 굉장히 덥고요. 저도 오랜만에 소식을 좀 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취임을 하고, 지금 많은 국정의 변화들도 있지만은, 지금 예상보다 많은, 낮은 그 지지율이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정치 이야기보다도 이제 부동산 관련 정보를 다루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세대 2주택에 대한 세금이라 그러면 취득세라든지 또 팔았을 때는 양도세,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내는 재산세나 종부세 등 흔히 말하는 보유세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 1가구 2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즉 재산세와 종부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2020년 기준으로 1세대 2주택, 그러니까 한 가구에서 주택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세대수가 2020년도에 2년 전이죠. 2년 전에 약 233만 가구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줄었을 수도 있고 늘었을 수도 있겠지만, 원래 집은 사는 사람이 사고 있는 사람이 사기 때문에 줄어들지는 않았겠죠. 따라서 지금 2022년도 올해 통계는 지금 나온 건 없습니다만은 한 250만 세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징벌적 세금이다 뭐다 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굉장히 복잡한 세무 구조가 이제 도입이 됐죠. 세법 자체가. 그러면서 흔히 말하는 이제 양포세무서라고 그러죠. 너무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규정이 다르다 보니까 세무 전문가들조차도 양도세 계산하는 것을 포기를 했다, 이런 말로서 이제 양포세무서라고 나왔는데, 양도세뿐만이 아니고요, 이 매년 부과가 되는 재산세, 종부세, 이 보유세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조차도 계산하기 힘들 정도가 돼버렸다. 그만큼 이제 얽히고 설키고 꼬여버렸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고 보면은 세무사들도 복잡하다고 하는데, 이거를 계산하는 우리 세무공무원들, 굉장히 좀 머리 좋은 사람들만 좀 뽑는 것 같아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를 좌지우지하는 1세대 1주택 조건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윤석열 정부가 취임을 하면서 징벌적 세금을 좀 많이 완화를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별, 특례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두 채 공시 가격이 같아도 보유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세금이 심지어는 많게는 한 서너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공시 가격이 합쳐서 15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똘똘한 한 채 12억, 공시가 12억. 그 다음에 하나는 그냥 세를 주는, 갭 투자가 됐든지 세를 주는 조그만 주택, 공시가 3억. 그럼 12억과 3억을 합치니까 15억짜리가 되겠죠. 이 15억짜리 공시 가격을 가진 두 채를 1가구 2주택이라는 형태로 다양하게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 전에 신혼부부가 각각 하나하나를 가지고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1가구 2주택이 되겠죠. 또 이 부부가 또 하나를 가지고 있고 또 부모님이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이 이제 65세 이상이 돼서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데 부모님의 집은 세를 주고 오는, 그럼 또 1가구 2주택이 되겠죠. 이런 다양한 형태의 1가구 2주택이 있는데, 이런 그 조건에 따라서 모의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요, 1가구 2주택,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1가구 2주택입니다. 이 사람들의 세금을 계산해보니까, 보유세를 계산해보니까 같은 1가구 2주택 공시가격이 합계도 15억인데 가장 적게 내는 세금을 형태에 따라서 291만 원인데 반해서요, 최대는 1189만 원. 그러면은 300만 원과 1200이니까 약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은 주택 보유를 어떤 형태로 하길래 이렇게 어떤 경우는 291만 원, 어떤 경우에는 거의 1200까지는 차이가 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올해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그러죠. 공시가격을 10억이라고 보면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해 이제 60%를 적용을 하는데, 올해 한해서 1주택자 같은 경우 45% 지금 다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공시가 10억짜리다 그러면은 세금을 매기는 가격으로 봤을 때 이 10억짜리는 시가는 공시가격은 10억이지만 세금 매길 때는 60%만 보기 때문에 6억짜리로 보는 거죠. 근데 6억에 대해서 공시가액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에서 다시 45%까지 낮춰줬으니까 10억짜리 공시가가 지금은 4억 5천짜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억 5천에 대해서 재산세를 매기다 보니까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혜택이 좀 많은 그런 형태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공시가격이 9억 이하 같은 경우 지난해 도입된 이 재산세 특례 비율을 적용받아서 올해 또 세율도 0.05% 정도 또 인하가 됐기 때문에 이래저래 지금 혜택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는 감면 혜택이 있어서 기본공제 금액이 11억에서 지금 3억 정도 특별공제 금액을 더해서 실제 종부세 같은 경우는 11억이 아니라 14억까지는 세금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혜택도 이제 내년까지만 주어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하면서 저도 헷갈립니다, 사실. 이 복잡한 1세대 1주택의 기준이 이 보유 형태에 따라서 재산세와 종부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걸 한번 제가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택수는 어떻게 판정이 되느냐?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사람은 2주택인데 그냥 1주택으로 보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냥 완전히 2주택으로 보는 케이스가 9가지 케이스가 됩니다. 신혼부부가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재산세도 1주택으로 보는 거고 종부세도 1주택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반반인 경우가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는 재산세는 2주택으로 보지만 종부세는 1주택으로 보는 케이스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혜택이 가장 많은 본인주택 하나와 부모주택, 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세대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 이제 1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세나 종부세에서는 1주택으로 보는데 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우리 서울 같은 경우죠.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전부가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집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재산세, 종부세 각각 2주택자로 봅니다. 이런 복잡한 구조가 있는데 이게 케이스가 9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뉴스에 나와 있는 표를 참고를 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포 10억짜리는 공정시작 가입비율 60%만 적용한다 그러면은 10억짜리가 6억이 되는데 1주택자 같은 경우 45%까지 지금 다운이 되는 이런 형태도 똑같이 9가지 경우에 따라서 60%에서 45%까지 다운이 될 수 있지만 종부세는 현재는 공정시작 가입비율을 이제 60%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 공정시작 가입비율을 점점 매년 올려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었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이걸 일단 좀 스톱을 좀 시켜놨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기본공제가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게 사실 이제 신혼부부가 각각 1주택. 그러니까 재산세는 웬만해서는 조금 웬만한 2주택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다 나오는데 종부세 같은 경우는 2주택자라도 빠져나가는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신혼부부가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뭐 중과가 안 되는데 혜택이 가장 적다고 해야 될까요? 적은 경우에는 서울시내, 다시 말해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각각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중과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1세대 2주택의 보유세를 이제 그 계산한 아까 제가 같은 1가구 2주택인데 어떤 집은 291만원 나오고 어떤 집은 뭐 아까 1200 가까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자, 1세대 1주택을 보니까 신혼부부가 각각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재산세만 내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17만원. 그 다음에 중간 형태를 보시면은 가장 세금이 적은 주택이 본인 주택과 부모가 살고 있는 부모 봉양주택을 했을 경우가 가장 적은 291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1가구 2주택인데 본인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부모님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경우 종부세는 안 나고 재산세만 291만원 가장 적게 내는 세금이 되고요.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게 바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재산세만 428만원 플러스 종부세를 내기 때문에 종부세가 761만원. 그러면 428만원과 761만원 더하면은 1189만원. 아까 본인 주택과 부모 주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291만원. 그러니까 같은 1가구 2주택인데 보유가 어떤 속 사정이 있느냐에 따라서 291만원과 약 한 1189만원, 1200만원,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세금 혜택이 지금은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이게 이제 2024년부터, 그러니까 내년 이후부터는 이 보유세 격차가 조금 줄어듭니다. 왜냐면 1주택 같은 경우 공정시장 가입비율 60%에서 45%짜리 특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다 60% 이제 환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45%짜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올해 지금 이제 아직 원구성이 지금 안 되고 지금 합의 자체가 좀 굉장히 안 되고 있는데 올해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 올해까지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혜택이 좀 많습니다만은 확정이 됐습니다만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아직 관련 그 법이 개정 전이어서
지금 오늘자 기사, 어제자 기사로 본다 그러면 좀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 1세대 1주택 종부세 3억 원 특별공제와 내년 이후에 그 다주택자의 중과 폐지 등은 공약으로 내놨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이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게 민주당, 야당이 지금 다수당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사실 좀 변수기는 합니다. 근데 뭐 세금 내려주는 거에 대해서 뭐 반대할 국민은 없겠죠. 그렇지만 이 국회 같은 경우는 당리당략에 따라서 올리는 게 나을지 또 뭐 내려주는 게 나을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집값, 전세값 뭐 다들 침체 상태고 오늘 제가 주변 부동산 몇 군데 둘러보고 왔는데 뭐 폐업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할 정도로 거래가 지금 이제 뚝 끊긴 상태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참 아이러니한 게 부동산 가격이에요. 이 과거 뭐 노무현 정부까지 거슬러 가지 않더라도 전 정부,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을 그렇게 잡으려고 각종 세금이며 뭐면 그 규제를 뭐 온갖 규제를 진짜 다 쏟아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2배, 3배 이렇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는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 옥죄놨던 걸 다 규제를 하나씩 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풀어주면은 가격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규제가 풀리니까 다 올라가야 되는데 규제는 풀기는 풀지만 지금 가장 큰 게 뭡니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대출 금리하고요. 물론 이제 시중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다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여기다가 제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이제 바로 이제 임대차 3법입니다. 임대차 3법 효과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가격은 인위적으로 규제나 제도를 통해서 잡으려고 그러면 나중에 분명히 풍선효과, 역효과가 많이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후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규제들을 풀고 있지만 지금 금리 올라가고 있죠. 모든 물가 다 올라가고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침체 내지는 하락, 안정세 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아무리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 좋은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바로 이 부동산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특히나 재산세와 종부세 세금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 그 똘똘한 한 채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고가주택의 기준도 9억에서 이제 뭐 12억까지 좀 올라가고 또 아직도 9억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냥 편하게 12억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완화가 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분명히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종부세를 좀 많이 내시는 분들 같은 기대를 좀 해봐도 될 것 같고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세금이 뭐 크게 변동은 좀 없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더 핫한 부동산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